다음 순서는 탄핵 무효와 법치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합 곽성문 대표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힘찬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신 것 같고요. 우리 또 우겔 소속 우리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정말 활기를 띠고 이 집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규탄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이건 뭐 꼼짝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모든 부정 사례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렇습니다. 미통당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좋은데, 자, 이준석이, 하태경이, 뭐 김세연이 이런 자들이 나서서 오히려 민경욱 의원을 비난을 하고 무슨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등 오히려 민주당, 지금 입 다물고 있는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저는 우선 오늘 좀 돌아가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자체에서 180석, 범좌파 연합 190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을 얻은 이 좌파 민주당이 다음 주 6월 1일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최강욱이라는 청와대 비서관 기억하십니까? 이 친구 조국이 아들놈 인턴 서류를 조작해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이 친구가 한 첫 번째 말이 윤석열 검찰을 비난을 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0석을 차지한 이 좌빨 연합은 이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어 엎기 쇼를 이제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역사를 뒤집어 엎고 진실을 뒤집어 엎고 체제를 아예 뒤집어 엎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우려스러운 최근의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명숙 총리를 기억하십니까? 한명숙. 노무현 임기 후반에 2년 동안 총리를 지낸 한명숙이가 총리 재적 시절에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9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2010년에 기소가 됐는데 재판을 엄청 끌었습니다. 5년이나 끌어가지고 결국 1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이가 며칠 전에 한명숙 총리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검찰의 아주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겠다고 한 얘기가 그 돈을 줬다는 건설업자 한모라는 사장이 어느 한참 후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어느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그때 검찰이 나를 뭐 어떻게 회유했다는 이런 일부 발언이 남긴 비망록이라는 녹음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내용은 대법원 재판 때 대법원 재판 5년을 끄는 동안에 다 제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 한 사장은 2년 전에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 인사들은 재심의 이유가 없다, 새로운 어떤 증거가 없다, 재심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얘들은 지금 한명숙이의 재판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법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면은 그거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고 상대방 적군에게 이로운 것은 잘못된 거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한명숙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이 집착을 할까요? 내용을 알고 가셔야죠. 한명숙이 남편이 있습니다. 박성준이라고 성공회대학 교수인데 이분보다는 신영복이를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신영복이라고 그랬죠. 신영복이가 김일성의 직접 지령을 받아서 남노당 이후에 처음으로 공산 비밀정당 통역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돼서 사형도 당하고 했는데 신영복이는 20년을 살았죠. 근데 이 박성준이도 신영복이와 같이 당시 서울상대를 다니다가 신영복이한테 포섭이 돼서 통역당 사건으로 15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영복이가 죽고 난 지금 통역당 사건 관련자로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좌익활동 빨갱이 서열로 1위라고 다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명숙이는 남편 옥바라지 하면서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지금 운동권 586 주사파 애들을 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걔들 사이에서는 한명숙이가 대모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열 1위에 대부 대모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딴갑니다. 법도 자기들에게 맞으면은 로맨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불륜으로 몰고 가는. 자, 두 번째, 오이사 조치라고 아십니까? 2010년 3월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죠.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즉각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고 북한 선박에 한국 영해 내에 항해를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190석 가졌다 이겁니다. 바로 이틀 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제 해제해야 될 것 같다. 왜냐?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이사 조치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할 때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 처벌됐습니까? 책임자들은 오히려 더 승진했습니다. 사과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이사 조치는 해제하겠다. 딴 거 아닙니다. 북한하고 빨리 좀 해주고 싶은데, 대북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이사 조치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유엔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자, 얘들은 이제 전통적인 우방관계, 한미 동맹관계도 한번 뒤집어 엎어 보겠다. 그러면서 항상 자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동맹관계가 또 어떻게 돼요? 자, 이미 이 정부가 이번 선거에도 중국 개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친중 반미로 돌아서고 있는 걸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5.18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미 법안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발의 의원도 정해져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려서 5.18을 부인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연단에서도 어떻게 광주 순창 주변에 있는 40여 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탈취를 해가지고 5,000정이 넘는 카빈총 10만 알이 넘는 총알을 확보했느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그냥 징역 7년까지 이제 처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지난 정치판에 30년 가까이 금기어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5.18을 비난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세월호,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세월호, 세 번째가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근데 위안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갖고 이른바 정대현하고 정의연인가 하는 얘들이 그냥 그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앵벌이 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챙겨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얘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진실을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자, 5.18에 대해서 입을 막는 것은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제1야당, 그래 미통당, 그래 통합당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현재 지금 통합당의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라는 그 주호영이라는 자, 지난주에 5.18
망언에 대해서 아주 사과를 한다고 아주 광주까지 내려가서 사과를 하고 단체 유공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뭐 부상자회, 유공자회 3단체를 이제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기념식에서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열심히 팔을 흔들면서 불렀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이 친구 또 봉화마을에 부엉이발이 사건 거기에 또 조문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통당. 자, 이번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고 중국이까지 개입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입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당 차원에 뭐 진상규명위원회라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니다. 자, 왜 이럴까 그럼 야당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저께 처음으로 당선자들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드디어 나올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반공 얘기 그만해야 된다. 안보 얘기 그만해야 된다. 심지어 경제정책에서도 성장이라는 말을 이제는 빼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제 극우 우익 세력과는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김종인이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만 6번을 해먹은 그 김종인이 팔순 노인네를 지금 데려다가 내년 3월까지 비대위원장을 맡긴다고 돼 있는데 김종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MB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우리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 이게 야당입니까? 이게 보수 정당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태극기 세력, 우리 애국 세력도 미통당 관계 단절합시다. 우리가 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희망을 갖습니다. 앞서 민중홍 총장이 말씀드렸지만 태극기 세력 지금 열심히 하나로 합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쳐집니다. 우리 왜냐? 뚜렷한 목표가 생겼거든. 부정선거 규탄. 이걸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욱이 나왔잖아요. 민경욱이 같은 이런 사람, 자명진이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모시고 우리가 바깥에서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애국 우파 정당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을 저는 가져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로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성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간에 잠깐 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의 지금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침묵할 뿐 아니라 하태경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민경욱 의원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자유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합당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거짓의 탈을 쓴 사람들은 자유 우파 보수당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잠시 광고사항 하나 있겠습니다. 저희 DC인사이드 우한 갤러리에서 의견 제의가 나와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정각에 4.15 부정선거를 네이버에 한 번씩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을 다른 많은 분들도 검색창을 보고 다시 알 수 있도록, 다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데 여러분 검색 한 번씩. 네, 시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정각에 4.15 부정선거를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드시고 오전 10시에, 저녁 드시고 저녁 8시에 하루 2번 4.15 부정선거. 어제와 그제 팔로우 더 파티 검색해서 네이버 1순위 많이 올랐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